21일 오늘 토요일 MPB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주가는 저는 사실 MPB로 항상 이제 주력 라인을 들고 가거든요. 크보는 아시다시피 한 조합 나가지만은 이거 크보 가시는 분들 참고하라는 의미로 드리는 거지. 그래서 서브 라인으로 이렇게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, MPB 최근에 연승 질주하고 있습니다. 연승 달리고 있는데 올킬을 이틀 연속 요코하마 나쁜 놈 시끼들 때문에 그게 좀 깨진 게 좀 아쉽긴 하네요. 메이저리그도 최근에 이제 연승 중이고, 오늘 올킬 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, 그죠? 템파베이는 역배가 떴고, 휴스턴만 이겨주면은 오늘도 올킬 각이 있다. 최근 오늘 3연승이고 올킬 오늘 나오면은 두 번. 오늘 MPB 알아보기 전에 최근에 제가 이제 홈원적 이야기를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죠? 지금 센트럴 리그가 퍼시픽 리그한테 많이 밀린다. 이거는 사실 작년에도 그랬다. 대체적으로 좀 그랬고.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. 그리고 최근 교류전에서 이제 홈팀이 쫘르륵 이기고 원정팀이 쫘르륵 이기고 이런 케이스가 좀 많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. 이번에는 센 리그가 홈에서 경기를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홈팀을 보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, 일단 주중 시리즈에서 2차전에서는 센트럴 리그가 좀 많이 이겼었거든요.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오늘 경기가 조금 고민스러운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어제 지금 이번 주도 보면은 원정 팀들이 주로 많이 이겼었고, 그러니까 퍼시픽 리그들이 많이 이긴 거죠. 근데 지난 주중 시리즈에서도 2차전에서는 센트럴 리그가 홈에서 좀 이겼다는 부분이 오늘 약간 고민을 더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요소들을 조금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분석을 좀 했었고, 아예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. 그죠? 제가 뭐 이런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은 너무 극단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첫 번째 경기는 요미 대 세이브. 일단은 센리그 홈팀이 좀 이길 수 있는 매치업들은 그래도 좀 봐주는 게 맞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기는 해요. 그런 패턴을 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. 자, 일단 어제 경기는 요미우리가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. 일단 요미우리가 결국에 승리를 거두려면은 한두 점 차를 지켜서 이겨야 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, 그래도 한번 지켜서 이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제가 이번 시리즈 들어갈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세이브가 생각보다 빠따가 별로예요. 그죠? 그래서 세이브가 생각보다 빠따가 별로인 부분들이 또 드러났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. 일단은 그래도 어제 유일하게 이긴 홈팀이 됐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. 어제 불펜들을 조금 좀 썼어요. 핵심 라인들은. 자, 오늘 선발은 포스터 그리핀 나오고요. 포스터 그리핀은 뭐 잘 던집니다. 올 시즌 8경기 등판해서 4승 무패, 0.78 찍고 있고, 이 양반이 홈에서 잘 던지고 원정에서 조금 좀 아쉬운 편이긴 하거든요. 근데 이번 교류전 첫 번째 경기, 오릭스와의 경기에서도 7이닝 1실점 무자책으로 이 교류전에서도 어느 정도 통하는 그 정도 모습을 보여줬고, 오늘 또 홈에서 던지고, 사실 오릭스보다는 빠따티어가 떨어지거든요. 세이브는. 그죠? 최근 기준으로 오릭스보다 빠따가 좀 약한 게 세이브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다.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, 홈에서 워낙 잘 던지는 양반이기 때문에 요미가 오늘 한 번 더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. 두 번째 세이브 선발은 요자가 나오는데, 이 카이토 요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. 일단 올 시즌 폼은 괜찮은 편이에요. 괜찮은 편이고, 최근에 이제 한번 안 좋았던 경기가 있죠. 이게 지버 조조마린에서의 경기였는데, 이때 구장 상성이 좀 좋지가 않다. 이 선수가 언더핸드 투수가 공이 느리고 공이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야. 그래서 공의 밑둥을 이렇게 쳐가지고 뜬볼을 많이 유도하는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조조말이나 진구 같은 구장에서는 상성이 안 좋아요. 근데 이 양반이 반테린돔에서는 상성이 괜찮죠. 제가 어제 뭐 니오넴 니오넴 그 친구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구장에서는 뭐 그런 대로 좀 괜찮을 수 있다. 여기는 이제 요미우리 홈구장인데, 요미우리 홈구장은 뭐 약간 홈런이 아주 많이 나오는 구장까지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상성들이 그런 대로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요미우리가 홈에서는 빠따를 좀 괜찮게 치고 있기는 하나, 이번 교류전에서 홈에서의 빠따는 썩 만족스러운 빠따가 나오지 않고
있기 때문에 저는 요제가 오늘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. 예, 그 정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볼 자체는 지금 좀 괜찮은 시점이에요. 이렇게 올라가는 무브먼트, 움직임 이런 것들이 괜찮고 이번 교류전에서 이제 홈에서 주식 상대로 6.12 1실점 네, 승투를 한 바가 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요미우리를 좀 봐줄 만한 경기가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생각보다는 또 경기가 또 빡세겠죠, 그죠? 예, 이게 요미우리 빠따가 또 개운한 맛이 좀 없고, 예, 요자도 좀 최근에 폼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, 예, 또 이기네 마네 중내 사내 하는 그림이 좀 그려지기는 하는데, 그리고 요미우리가 이거는 해볼 만한 경기. 약간 리스크는 불펜을 조금 좀 썼다라는 거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좀 타이트한 경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불펜을 좀 썼다라는 부분들. 이 경기는 요미 승의 언더 보겠습니다. 다음 경기는 야쿠르트 대 오릭스. 어제 좀 어떤 진구의 특징이 좀 드러난 그런 경기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. 예, 진구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타격전이 시작이 되면은 예, 서로 진짜 엄청 치고받는 그런 경기가 좀 되는데 어제 그런 경기였고 근데 에스피노자는 왜 내려갔습니까? 제가 경기를 옆에다 켜놓고 뜨문뜨문 보긴 했는데 뭐 못 던진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3회에 내릴 정도로 오릭스가 불펜 뎁스가 좋지는 않거든요. 뭐 이상이 있어서 내려왔나요? 좀 두드러 맞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3회 내릴 정도로 오릭스가 불펜 뎁스가 좋은 팀이 아닌데 뭐 이유가 있나? 경기를 옆에 켜놓긴 했는데 제가 뜨문뜨문 봐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저도. 자 어제 아무튼 그런 경기 끝에 오릭스가 승리를 거뒀다. 역시 빠따는 오릭스가 요즘 화끈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증명했던 것 같고요. 불펜은 사실은 비슷비슷하거나 필승조 라인은 중간 다리 뭐 둘 다 불펜은 둘 다 별론데 필승조 라인은 그래도 오릭스가 낫거든요. 그렇다. 어제 불펜들을 엄청 썼기 때문에 오늘은 선발이 아주 중요한 날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. 오늘은 그래도 팀 내 뭐 에이스급들이 선발로 나오긴 합니다. 예, 요시무라 코시로가 선발이 나오는데 요시무라 코시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워드로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죠. 이 양반은 홈에서 약간 좀 아쉽고 원정을 가면은 에이스급이 된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친구인데 홈에서는 약간 아쉽고. 근데 이게 당연한 거죠. 어찌 보면은, 그죠? 예, 홈이 진구구장이기 때문에, 뭐, 이건 당연한 거다. 이번 교류전에서 첫 번째 등판, 조조마린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바가 있다. 요즘 지바롯데 빠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, 그래도 좀 괜찮게 던졌다.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만하겠죠. 또 홈으로 돌아오니까 기대치를 조금 좀 낮춰야 될 것 같고, 요즘에 오릭스가 빠따가 정말 매섭기 때문에, 요시무라도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. 예, 기본적으로 뭐 괜찮은 선수긴 한데. 반대 선발은 미야기가 선발로 등판을 하고요. 예, 미야기 직전 경기 교류전 첫 번째 경기에서 요미우리전 9이닝 1실점, 삼진도 11개나 뽑았고 좋은 내용이었고 진구에서 이제 어떻게 던졌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? 유니크한 구장이다 보니까 진구에서 역대 딱 두 경기 던져봤고요. 22시즌, 23시즌 전부 무실점 했습니다. 5이닝 무실점, 6이닝 무실점. 이닝 히팅을 조금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. 오늘 이닝 히팅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. 어제 불펜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. 그래서 어쨌든 뭐 진구에서 던져봤고 진구과장에서 큰 문제 없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요소겠죠.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불펜들을 어제 엄청 썼고 야수들이 어제 빠따를 엄청 쳤잖아요. 그래서 조금 좀 피로도가 있어. 그래서 일단은 선발들이 좀 중요한 매치업일 것 같고요. 예. 근데 선발은 아무리 봐도 미야기가 좀 낫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 없는 것 같고 빠따 티어라든지 불펜 티어까지 전 전체적으로 뭐 오릭스가 좀 나은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샌리그 쪽을 좀 봐줘야 되는 오늘 패턴이잖아요. 그런 패턴에서 조금 보기 어려운 매치 아닌가. 이거 안 내려놓고 했네. 저는 오릭스 승마 6점을 언더 볼게요. 언더 보는 이유는 그래도 선발들은 왁구가 괜찮고 그리고 어제 빠따들을 너무 많이 친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. 경기도 좀 길어졌고 피로도도 좀 있을 만해서 오늘은 언더 보겠습니다. 이런 경기가 은근히 기습 언더가 좀 잘 뜨긴 하거든요. 진구에서 6점이라서 좀 랄브가 좀 떨리는 언어 보기는 한 것 같아요. 다음 경기는 요코하마 대 지바 롯데입니다. 일단은 이거는 뭐 신핑 친구 나오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 일단
어제 경기는 K가 먼저 좀 터졌어요. 그죠? 예, 어제 이렇게 좀 둘 다 터질 수 있는 선발 매치업에서는 한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빵 터지면 득점전도 받고, 예, 그러면서 이제 경기 흐름이 한쪽으로 쑥 쏠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흐름이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틀 동안 올킬을 이제 요코하마 때문에 좀 놓쳤죠. 예, 좀 아쉬운 부분이고, 이제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실 이시카와 시운타한테 1안타 때린 거는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이름 자식들. 아무리 경기가 좀 썰렸다고는 하나, 이시카와 시우타 어제도 뭐 구위가 전혀 안 나오던데 그런 공을 1안타밖에 못 때렸다는 건 좀 심각하긴 심각합니다. 자, 오늘 선발은 오누키 시니치 대 히로이케 코시로가 나옵니다. 일단 오누키 시니치는 좀 잔잔한 3사 옵션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, 그죠? 이 선수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, 뭐 딱 애매한 중간 정도에 있는 선수고 올 시즌도 3점대 찍고 있고, 어쨌든 그래도 이번 교류전에서 저 소뱅 원정 가가지고 6이닝 2실점 1자책으로 요즘 빠따티어가 좀 높은 팀이잖아요. 소뱅 상대로 좀 잘 던졌다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부분이고, 이 양반도 그래도 뭐 곧잘 호투를 하는 편이라 가지고 기대치는 좀 있는 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아요. 지바롯데가 요즘에 빠따가 좀 매섭기는 매서워요. 그죠? 그 노란 머리 연색한 친구 있잖아. 그 친구가 상당히 잘 쳐. 런페이스도 아주 좋고,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오누키도 기대치가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고, 지난 시즌 교류전에서 5이닝 1실점, 그리고 지지난 시즌 교류전에서도 6이닝 1실점으로 지바랐던 상대전도 괜찮았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, 근데 이 경기는 상대가 신빙이라서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. 신빙 친구고 2군의 기록을 못 찾았어 이 친구는. 아무튼 그래서, 근데 어쨌든 신빙 친구가 첫 경기에서 뭐 잘 던지고 이런 케이스가 좀 덜어 있고 요코하마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해요. 그렇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오느끼도 좀 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, 그리고 지바로 때 불펜이 너무 안 좋긴 하거든요. 이게 만약에 선발 무너지면 그냥 오버란 말이야 이거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다. 그래서 진짜 배당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들고 하긴 하는데, 그래도 어쨌든 이 패턴도 좀 무시 못할 것 같고, 요코하마가 어쨌든 최근에 이기는 경기도 4득점하고 빠따를 좀 치긴 쳤거든요. 이 경기에서도 8안타 때렸고, 이 경기는 스미다치로 나온 경기였어요. 스미다치로 나온 경기에서 4득점 갖고 승리를 했던 요코하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, 정말 안 내키긴 하지만 요코베이 승마 6.5바 보겠습니다. 조금 많이 어려운 경기 같아요, 저 경기는. 다음 경기는 주니치 대 니혼햄 보겠습니다. 어제 경기는 1대0으로 조금 허무하게 끝났죠.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테린 돔에서의 유다이 오노 피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, 그죠? 아, 칠만해 타자들 입장에서 요즘 타격감도 좋고, 볼 개그치 느리네. 개 칠만하다. 근데 이게 했을 때 생각보다 공이 안 뻗고 빗 맞고 이런 케이스가 좀 나올 수 있고, 그러면서 말리는 거죠, 그죠? 최근에 뭐 타격감이 엄청 좋은 니오넴인데 어제는 조금 말렸고, 그래도 뭐 쉽게 이겼다. 제가 이제 제일 걱정했던 거는 이토이로미의 런 이슈인데, 그죠? 이토이로미가 그래도 반테린 돔에서 던지면 좀 기대치가 있을 것 같았는데 잘 던져줬죠. 자, 오늘 선발들은 다카시로토 대 카토 타카유키가 나옵니다. 일단은 카토도 맥락이 비슷해요. 그죠? 어제 나왔던 이토이롬이랑 결국에는 니오넴 선발들은 에스콘을 쓰기 때문에 런을 많이 묻는 게 이제 좀 문제란 말이에요. 그렇죠? 야마자키 사치야, 카토, 그리고 이토이롬이 이런 양반들 전부 잘 던지는 양반들이지만 다 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렇긴 한데 오늘은 이제 반테린 돔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런 이슈가 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. 근데 카토 같은 유형은 주리치한테 약간 좀 애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슬쩍 들기는 해요. 그죠? 이 양반 W도 잘하고 많이 맞춰 잡는 투수인데, 일단 주니치들은 쌕쌕이들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오히려 요코하마 이런 쪽에 좀 상성이 좀 괜찮아. 근데 이제 카토 이런 유형들은 주니치 이런 애들한테 조금 좀 안 좋을 수 있다. 근데 어쨌든 카토의 단점이 런을 막아줄 수 있는 구장에서 던진다는 부분은 긍정적. 그래도 퀄스급 이상 기대치는 좀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. 반대 선발은 다카시로토인데 참 요즘에 좋지 않죠, 그렇죠? 올해 3점대를 찍고 있고 이번 교류전 첫 번째 경기도 세이브전이었거든요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이브는 빠따티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8이닝 2실점 10피안타 했어요. 잘 던지긴 했는데 정말 내용이 진짜 위태위태했죠, 그렇죠? 삼진도 하나밖에 못 잡았고 런 하나에다가 피안타도 10개나 두드려 맞았다.
이런 부분들은 뭐 좋게 봐줄 수가 없는 요소인 것 같고 홈에서 잘 던지잖아요. 주니치 선발들이. 이 경기 뒤에 경기들이 전부 홈에서의 경기거든요. 한신, 요미, 지바 상대로 3실점, 2실점, 3실점. 다카시로토도 썩 내키지가 않아. 그지? 썩 내키지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카토하고 비슷비슷하거나 카토보다 또 더 기대치가 떨어진다고도 보여요. 저는 이번 매치업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고, 그래서 4.5 반테린돔에서의 4.5 기준점은 항상 좀 마의 기준점이긴 한데 저는 오바를 봅니다. 일단 이번 교류전에서는 웬만하면 오바가 좀 많이 뜨기는 했거든요. 어제 언더 한번 뜨긴 했는데 4.5바 한번 해볼 만한 일단 언어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도 승패를 홈 쪽에서 좀 봐줄 만한 매치업이 그래도 이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살짝은 합니다. 일단 어제 니오넴이 빠따를 너무 못 쳤다는 부분, 이런 부분도 하나 있고, 주니치가 카토 쪽에서 좀 색색이로 한번 좀 괴롭혀볼 만한 매치. 주니치도 홈에서는 좀 이기는 팀이기 때문에 다카시루토는 안 내키지만, 네, 저는 이 경기는 주니치 역배 4.5 오버 보겠습니다. 다음 경기는 한신 대 소뱅. 추천 절차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들. 자, 어제 경기는 역시나 이제 뭐 투수전으로 전개가 됐고요. 소뱅이 이제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.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무라카미 쇼키가 좀 잘 던졌어요. 그리고 불펜도 많이 안 터졌는데 결국엔 또 불펜 싸움에서 졌다고 봐야 되겠죠, 한신이. 한신이 불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. 요즘 기준으로 소백이 불펜이 낮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났다.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죠. 자, 오늘 오타케 대 우와사와의 맞대결인데 오늘은 솔직히 둘 다 쳐볼만 해요. 그죠? 일단은 한신이 최근에 좀 빠따가 좀 좋지 않은데 일단 교류전에서 한번 좀 왁 한번 좀 친 경기가 있고, 우와사와면은 일단 쳐볼만 해. 오타케도 마찬가지야. 소뱅이 요즘 자완 상대 엄청난 타격 페이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서로 좀 칠만한 매치업이다. 그래서 이런 경기들은 한쪽으로 좀 확 쏠릴 가능성도 좀 있기는 있어요. 자, 그렇고 일단 오타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교류전에서 이제 라쿠텐 전에 5이닝 1실점 4피안타를 뭐 소소하게 던졌었고요. 올해도 뭐 2점대 뭐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. 소뱅은 2023 시즌에 딱 한 번 만나서 6이닝 1실점을 잘 던진 경험이 있고, 자완인 상대로 요즘에 소뱅이 진짜 잘 치긴 잘 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오타케 같은 타입은 조금 헤맬 수도 있어. 헤맬 가능성이 꽤 있어. 왜 그러냐면 이 양반 진짜 말리는 능력이 좋은 선수잖아요. 그리고 뭐 소위 디셉션 이런 것들이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소백은 자주 만나는 투수가 아니란 말이야. 그래서 소백이 자원 상대 잘 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양반은 좀 말릴 수 있다. 말리기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양반이기 때문에. 자, 반대 선발은 우와사와고요. 우와사와 뭐 꾸준하게 뭐 1인분 하고 컬스 이상 찍어주고 잘 던져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선수도 저는 구위가 조금 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는 선수는 아니거든요. 근데 한 번씩 좀 크게 털리는 경기들이 좀 있죠, 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라고 좀 보여지고요.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지금 2점대 후반 찍고 있는데 2점대를 유지할 수 있나? 그런 생각을 슬쩍 하기는 해요. 근데 올 시즌에 이제 원정 두 경기에서 아주 좋았다.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봐줄 요소. 서로 선발들이 저는 약간 좀 비슷한 매치업이 좀 들어간다.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기는 들거든요. 근데 오늘 그 이제 홈원정 패턴도 살짝 좀 거슬리기도 하고, 우와사와는 제가 조금 덜 믿는 선수기도 하고, 그래서 오늘은 한신 한번 보겠습니다. 한신 승에 언어버는 5.5바. 자,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 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, 지난주 좀 많이 어려웠는데 이번 주에는 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연승도 좀 달리고 있고 좋은 흐름인데, 제 전체표 추천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금액을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. 라이브 못 오시는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 아무 영상이나 후원을 해주시면 된다. 유튜브에도 한 달짜리 멤버십 올려놨으니까요. 거기서 구매를 해주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다. 마지막 경기는 히로카프 대 라쿠텐입니다.
히로가 요즘 빠따기 보기 형들 그지. 어제는 뭐 하야카와 하니까 좀 못 칠 수 있고 근데 어제 뭐 출루는 좀 많이 했거든요. 근데 빠따기 보기 엄청 심해 그지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히로시마의 적이다. 근데 잘 칠 때는 또 엄청 잘 쳐요 그죠. 이 업다운이 엄청 심하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? 예, 어제는 라쿠텐이 승리를 거뒀고 라쿠텐이 최근에 이제 제가 타격 밸런스가 좀 괜찮아 보이긴 한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. 일단 무라바야시가 올해 조금 잘하고 있고 예. 그러니까 전체적인 야수진의 왁구가 괜찮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. 근데 여기가 용타가 좀 아쉽다. 그죠? 올해 약간 투고리그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용타빨을 잘 받고 있는 팀들이 많은데 여기가 용타가 빨이 좀 아쉬운데 이 곤살레스 이 친구가 요즘 좀 잘 치긴 잘 칩니다. 예. 그래서 전체적인 야수진의 왁구가 저는 꽤 괜찮아진 것 같아요. 예. 무라바야시가 올해 좀 잘하고 있고 코브카타 이 친구는 그래도 뭐 꾸준한 편이에요. 예. 뭐 중심 타선의 아사무라, 예, 곤살레스 그리고 올해는 조금 부진하고 있긴 합니다만 타치미야 뭐 좀 더 잘할 친구고 예, 제가 올 시즌에 주목할 신인으로 말씀드린 무네야마 루이 이 친구도 올해 나름 선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용타만 조금 해주면 라쿠텐의 빠따는 티어를 좀 올려볼 만한 것 같아요. 예, 홈구장이 이제 투수구장이다 보니까 좀 덜 드러나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 라쿠텐의 밸런스는 아주 좋다. 굉장히 긴 연승을 좀 달리고 있죠. 자, 근데 오늘 조금 위기죠. 오치가 나오니까, 그죠? 예, 일단, 히로시마는 어제 경기 이제 안타는 좀 많이 깠는데 득점에는 좀 실패를 했고, 최근에 득점력의 기복이 아주 심하다. 근데 오늘은 조금 좀 쳐볼 만한 매치요. 도코다는 이번 교류전에서 일단 니오넴 상대로 예, 피홈런을 3개나 맞았습니다. 예, 이게 그 실점도 4실점이나 있어. 그러니까 도코다는 홈구장과 궁합이 되게 좋은 선수거든요. 이 선수도 카토나 야마자키라고 아주 비슷해. 그지? 그런 유형이란 말이야. 근데 이 친구도 이제 런에 문제가 있을 법한데 얘네 홈구장이 런이 잘 안 나와요. 마스다 줌줌이나 반테린 이런 데는 이제 런이 잘 안 나온단 말이야. 그래서 이 도코다의 약점을 좀 막아줄 수 있고 땅볼류도를 많이 하는데 내야 수비가 좋으니까 히로시마랑 아주 궁합이 좋은 선수죠. 근데 이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조털렸다. 예, 근데 여기에서 던진 구장이 에스콘이었다. 그죠? 예, 피홈런 3방, 예, 4실점, 무너졌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라쿠텐 요즘 정말 뭐 득점 밸런스가 좋은 팀이기는 한데, 홈에서 던지는 도코다는 그래도 교류전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, 홈에서 던지는 도코다는 조금 좀 티어를 그래도 올려볼 만 하지 않나. 근데 사실 꽉 피칭은 안 될 것 같아요. 예, 콜스급일 것 같고, 콜스, 콜스 언저리일 것 같고. 반대 선발은 우치세이르죠. 예, 제가 이 선수 나올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좀 별로 그렇게 좋게 보는 선수가 아니에요. 그죠? 예, 삼진 능력이 너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기복이 좀 있는 편이고 예, 덜어 꾸역꾸역 좀 잘 던지는 선수기는 한데 조 터질 때 좀 심하게 터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한번 좀 터진 적이 있죠. 그죠? 주니치 상대로 홈에서 3이닝 7실점 4자체 이후로 불펜에서 2경기를 뛰었고요. 좋은 구위,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아직은 좀 다듬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소위 쳐볼만 해요, 이 선수. 예. 의외로 좀 잘 던지고 승효 기질도 있는 선수기는 한데 일단 히로가 해볼 만한 경기고 예. 지금 라쿠텐 장줄이 끊어진다면 이 정도 매치업에서 끊어지는 게 좀 맞아 보이긴 하거든요. 그죠? 도코다 대 우치. 그래서 그래도 오늘 좀 마음 편하게 홈을 좀 볼만한 경기들이 솔직하게 좀 많이 없어요. 그죠? 많이 없는데, 오늘 패턴상으로 2차전에서 그래도 샌리그가 이겼던 경기들이 좀 많기 때문에. 그래도 좀 볼만한 경기가 이 경기 아닌가. 예, 히로 승에 요미 승 정도가 이제 홈을 좀 볼만한 경기 아닌가. 히로 승에 5.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MPB 경기들 모두 알아봤고요. 예, 요즘 좋은 흐름, 연타 흐름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예, 좋은 흐름 쭉쭉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녹화는 여기까지.